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심하게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인정이죠, 인정.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정받느냐가 여러분들이 될 사람을 결정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쓰는 걸 인정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아끼는 사람이 될까요? 돈을 쓰는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돈을 쓰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 눈에 돈을 아끼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을 사람,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반대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아끼는 것을 인정해주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 주변에서는 다 뭘 인정해줘요? 와, 너가 이만큼 아꼈다고? 너가 이만큼 모았다고? 그걸 인정해줘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돈을 써야지 인정받는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냉소적일수록 인정받아요. 그거 뭐 되겠어? 그렇게 할수록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럴수록 더 인기를 얻고 시니컬할수록 더 인기를 얻는 그 세계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인정해주는, 거기에 내가 있다면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것을, 냉소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화할 거고, 긍정적으로 막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멍청한 사람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현실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 메타인지가 안 된 애들, 지 주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거기선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반대로 가자 하고 실행하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병신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그래요. 서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해주는 네트워크 안에 자신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보다 환경에 훨씬 더 많이 지배가 돼요. 사람은 혼자 결심해가지고 바뀌는 사람도 있죠. 어떤 세계관에 있더라도 혼자 결심해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매일 연락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계관에 계속해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락처를 딱 보면은 1000명 있는 사람도 있고 2000명 있는 3000명, 4000명, 그 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인 사람이야? 그 연락처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력을 갖고 어떤 사람이더라도 나의 포텐셜만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이걸 인정해주는 친구들이랑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 서울대, 연세대 가나요?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중에, 여러 가지 포텐셜 중에 이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그 사람의 포텐셜만큼을 가는 거죠. 잘생김을 인정해주는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가면 무조건 다 잘생겨지냐? 아니, 자기가 가진 포텐셜만큼은 그냥 못생김을 인정해주는 모임보다, 못생김을 인정해주는 모임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잘생겨진다는 거지. 꼭 잘생겨진다는 것이 절대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대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 안에서 그 인정해주는 것들이 내 안에서, 아니 나 돈을 인정해주는데 갔어도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소비를 인정해주는 데 갔으면 그지가 될 사람인 거예요. 그 포텐셜의 최대값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연락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그렇게 벌 만큼 벌었다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뭘 또 시도하고 뭘 또 하고 그 일을 왜 벌리냐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실행하는 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고양이 다 길러요? 나 안 길러. 그럼 친구들 얘기 낄 수 있어요? 친구들 리그 오브 레전드 다 해. 나 안 해. 그러면 그 얘기 낄 수 있어요? 제 친구들 다 사업해요. 나만 고양이 없으면은 얘기할 게 있냐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실패가 당연한 거거든요. 야, 이번에 프로젝트 했는데 그거 망했어. 그거 왜 망했어? 뭐 이 얘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큰 얘기야. 세계관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인 거죠.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라는 건 단순한 이름의 목록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을 만드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그런 환경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기회의 통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춤을 한창 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댄스 아카데미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그 전에 혼자 춤출 때는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아, 이번에 무슨 대회가 있대. 아, 이번에 무슨 오디션이 있대. 뭐예요? 그 세계에 빠졌을 때 그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한 5살 때부터 9살까지는 춤을 추다가 그러다가 뭘 다쳤어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9살부터는 계속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또 야구 그 세계에 가니까 그 관계가 기회의 통로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렇죠. 돈도 혼자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세계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투자 관련된 얘기든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뭘 하고 어떤 파트너가 어떻고 누가 누굴 배신했고 투자 기회가 어떻고 이게 그 관계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락처가 그 세계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를 잘 치는 거를 내가 원하는 세계관이야. 그 우쿨렐레를 잘 치는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하면 그 관련된 연주회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우쿨렐레 치러 하와이를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내가 맞이할 텐데 근데 내가 목표는 우쿨렐레인데 연락하는 세계관은 전부 다 술 먹는 사람이야. 그럼 그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술 먹는 세계관에 들어가면 어떤 기회가 열리냐면 어디 와인 시음해야 한대, 글램피딕에서 파티를 개최해야 한대,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죠. 기회가 끼어들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락처가 그렇다는 건 그 사람한테 연락됐을 때 색깔이 있게 그 세계관을 딱 구축해 놓은 사람은 아, 그 기회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구나. 아,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은 아, 쟤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지. 공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전이가 있어야 돼요. 웃긴 걸 좋아하는 세계관에 있는 친구한테는 내가 웃긴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공유해요? 그 가치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팅해 놓느냐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느냐를 내가 결정짓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연락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세계관 안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세계관이라는 건 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세계관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막연한 세계관, 이 막연한 레벨의 세계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비유를 했어요? 우쿨렐레를 잘하는 세계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파는 이 안에서도 영업이냐 마케팅이냐 그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SNS를 잘하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주 더 핏하게 내 세계관을 구축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좋은 파트너, 더 좋은 기회가 그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제 유튜브 수익화에 대해서 워낙 그걸 하다 보니까 관련된 행사나 기회나 미팅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워낙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어떤 파워가 있어요? 저 없어요. 한물 간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뭐 몇백만씩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가 결국에 어떤 기회와 맞닿을지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는 시간이랑 에너지를요. 어떤 경우에는 빼앗아가요. 어떤 경우에는 증폭시키죠.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이루려면은 집중력, 체력, 판단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나고 나면 지치고 의미 없는 소비하게 되고 남 욕과 푸념만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는 그게 매력이거든. 근데 반대로 내가 만나면은 나까지 정신이 맑아지고 실행하고 싶어지고 더 큰 기준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인정해주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위열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들의 생존 방식이고 이것도 그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뭐에 끌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좋을 수 있어. 우위열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 중립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가치일 뿐이에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만약에 실행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런 거다.
더 큰 기준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방향이 어떠느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에너지의 방향이 어떤가, 그리고 그 에너지 방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하는 거 없이 힘들어져요.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연락처를 정리한다는 것이 사람을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고받는 말, 기준, 기회, 에너지 이런 거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만약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명씩 만들어 볼까? 아니면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그런 사람 소개받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전거를 내가 타고 싶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전거 잘 타는 사람 많이 알게 될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연락처에 아무 색깔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 빨리빨리 접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빨리 형성된 관계는 금방 무너져요. 연락처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거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랑 빨리 관계를 만든다? 그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정리해라 이 말이 사람을 무시해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로 내가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편집 기술, 제목 짓는 법, 그거 한 번 배운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가. 유튜브 혼자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영상 하나 올리고 나면 조회수 안 나올 수 있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관이 아니니까. 야, 너 그거 아직도 하냐? 그거 요즘도 하냐? 아이디어 떠올라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골 농사를 짓는 아이디어를 말했어요. 근데 그 귀농 컨텐츠의 세계관이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해도 아무 검증이 안 된다니까. 야, 그거 재밌겠네 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내가 관심도 없는 거에 썸네일 왜 안 눌리는지, 주제가 어떨지, 시청자가 어디서 이탈하는지 그거를 말을 해봤자 그냥 헛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유튜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튜브를 혼자 하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PT를 1대1로 선생님 직접 붙어서 하잖아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유튜브로 수익화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미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딱 들어오면, 회원 한 명이 들어오면 트레이너가 무조건 한 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너는 또 다른 이런 트레이너와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되어 있는 이 트레이너들이 하나의 센터로 모여 있고, 이 센터에는 센터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 한 명의 트레이너가 회원과 1대1 교육을 여러 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센터가 또 몇 개가 있느냐? 센터들이 11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수익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미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주제를 상품으로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 조회수를 매출로 연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봐주는 트레이너들과 연결되는 거. 이게 혼자 공부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죠. 유튜브가 단순한 취미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강력한 영업망이고 신뢰 형성 도구고 개인이 시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유튜브 수익화는 이 영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을 얼마나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망 안에서 나한테 완전히 핏한 뭔가를 해결할 때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가 다르고요. 직장인이 가진 수익화 문제가 다르고, 주부가 가진 문제가 다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 다르고, 적은 사람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혼자서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망과 동시에 실행 환경까지 갖춰져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안 껴준다고. 그 세계관 안으로. 안 껴줘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행사하잖아요. 일반 유튜버 다 안 불러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거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인위적으로 망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원래 자리로 계속 돌아가요. 하지만
유튜브로 다른 레벨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질문이 바뀌죠. 아, 이거 조회수 왜 안 나오지? 가 아니라 이 주제는 어떤 욕망을 건드리지? 이 드릴이 있어요. 드릴이 아니라 25mm짜리 구멍을 파는 것이다. 25mm짜리 구멍은 누군가에게는 부부싸움일 수 있어요. 이케아에 가서 조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멍이 하나 뚫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걸로 혼자 뚫다 보니까 남편이 안 들어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이거 구멍 하나 뚫으려고 내가 집에 가야 되냐고. 그 이야기가 담긴 구멍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이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석고보드인데 드릴을 아무거나 쓰면은 이렇게 넣었다가 우리 애 뒤질 뻔했어요. 이 구멍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건들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결을 맞추지? 나는 유명하지 않은데 가능할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 중에 시장에 먹히는 것, 그 중에 수익화가 가능한 부분은 뭘까까지 해상도가 있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질문의 해상도가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는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질문의 해상도를 디벨롭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영상 한 주에 1개 올리는 게 좋을까요? 2개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상품으로 연결하지? 그 연결할 수 있는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지? 그럼 그 개수를 내가 어떻게 정하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측정하지? 이렇게까지 해상도를 높여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이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끌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피해 게임이라고 그 지능 서바이벌 이런 데 나갔어요. 근데 머리가 안 똑똑하니까 거기 나가니까 이해가 쉽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룰을 A인 경우에는 B를 하고 B일 때는 이렇게 하고 답은 C인데 C가 되는데 단 예외의 경우가 있다. 뭐가 어쩌고 이런 룰이 그냥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듣는 순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막 카이스 나오고 멘사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 만약에 어떤 레벨이 있는 이런 유튜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초보자가 가서 얼굴 공개해도 될까요? 그 질문의 해상도가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질문이 떨어지는 것을 그 사람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수준을 키워줄 수 있는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만 바뀌잖아요. 그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연락처부터 정리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비즈니스 PT는 유튜브 수익화 교육인데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이루어지는 유튜브 수익화 교육이고 거기서 그 연결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도 그거 해봤어요. 저도 그냥 강의를 해봤습니다. VOD 강의. 클래스 101이라고. 거기서 20만 명 이상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비디오로 다 해봤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성공 포르노라 그러는 거야. 성공 포르노. 포르노 보고 실제로 그 사람이랑 연애해요? 아니죠. 그냥 시각적인 만족만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맞아. 저 성공 포르노라는 말은 자극적이지만 저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PT는 성공 결혼식을 만들었어요. 실제 실행하라고. 실행 안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실행하라고. 문자 보내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붙어서 닥달을 안 하면 아까 네트워크니 연결이니 이런 좋은 얘기 했지만 인간이 붙어서 닥달을 안 하면 안 움직인다. 특히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더 그래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PT 오잖아요. 그럼 트레이너가 뭐라 하면 그거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어요. 어른인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그 트레이너 말을 들어야겠다고 노력을 해야 들어질까 말까요? 인생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랑.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랜딩 페이지에 가면 아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고 졸업생들이 이제는 한 2000명 정도 넘었죠. 혼자 유튜브 하고 고민하는 거는요, 해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채널을 같이 고민해 줄 그런 파트너가 있고 그런 실행력이 있고 그것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해낼 수 있고 거기서 상품이랑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갈라낼 수 있고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혼자 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같은 레벨에 있다면은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을. 내가 계속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같은 수준의 정보만 듣고 있으면 1년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을 바꾸잖아요. 그럼 보는 시야가 바뀌고 해상도가 바뀌고 질문이 바뀌고 콘텐츠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연락처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버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환경이 세팅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178명의 트레이너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합니다. 트레이닝 35주 차에 100만 원을 처음 만든 거예요. 유튜브 자체를 비즈니스 PT에서 처음 만들고 시작하는 분입니다. 수익화하고 싶지만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태였고 깊게 얘기해 본 끝에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 채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원님의 경험과 다이어트 지식으로 개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컨텐츠 방향이 잘 안 잡히고 힘들어하였습니다. 바쁜 상황까지 겹치면서 슬럼프가 왔다가 컨텐츠 방향과 기획을 잡아들여서 빨리 자리 잡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 결국에 첫 수익화를 회원님이 발생했는데 회원님도 신기해하시고 하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이거를 잡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반 회원님이라 비즈니스 PT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같이 꾸준한 매출 상승을 향해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고 여기도 보면은 요분도 1,500만 원 채널도 이미 있고 사업도 있었는데 유튜브 운영을 1년째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청소 창업을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었는데 색깔도 컨텐츠로 맞춰주고 수익화 구조도 맞춰주고 매출까지 이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까지 올리고 그래서 이분은 한 7주 정도 되셨는데 비즈니스 PT 졸업한 오빠 소개로 아니 오빠가 가족을 소개할 정도면 그러니까 오빠도 자기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여기 네트워크 안에서 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화가분이 하는 건데 키 컨텐츠라는 건 전환을 만드는 컨텐츠예요. 이후에 꾸준히 수익화가 만들고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운영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매출이 반복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죠. 이분은 이제 고양이 사료로 한 980만 원 정도 하시는 분이고 고양이 정보 콘텐츠는 수의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일반인이 끼어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문성보다 진정성이 훨씬 강하다.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의 시선이 시청자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질문 답변 8주차 구조를 같이 콘텐츠에 적용을 했고 4월은 집중을 못했음에도 98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사 안 했으면 1,000만 원 넘겼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채권 추심도 있네요. 이분은 2,000만 원. 한국어 강의 380만 원. 뭐 노무사님 이런 분들이야 뭐 전문직은 과학교육 서비스 이분 4,000분명인데 비즈니스 PT 시작하기 전에 월 매출 200만 원 정도로 아이 셋과 생활하시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달 매출 1,940만 원을 달성하며 송도의 아파트로 계약하고 온 가족이 수도권으로 이사하셨을 정도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시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을 극대화하기 위해 틱톡, 인스타그램, 스레드까지 채널을 성공적으로 확장했으며 실제로 타 플랫폼 유입과 유튜브 유입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여 그렇다고 하시네요. 뷰티 창업 기존에는 광고회사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운영하셨길래 실제 SNS 마케팅의 본질적인 원리나 효율적인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개선해드렸고 DB당 획득 비용을 2,000원에서 300원대까지 낮추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무료 라이브와 오프라인 강연, 유튜브에 전략적으로 업로드하여 물리적 시간 때문에 참여 못했던 잠재 고객까지 실제 구매자로 전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번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현재 트레이너와 비즈니스 PT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높습니다. 15주차 붓입니다. 붓. 20대 시절 검도장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고 처음에는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서예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주차 때 서예 채널로 방향을 잡아서 서예 분야를 관찰하면서 느꼈던 바와 니즈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저번 달 첫 매출이 난 상품은 서예 붓으로 이번 달에도 900만 원의 많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검도에 대한 거를 근데 실제로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서예 관련 채널을 하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런 서로의 수익화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들어와 있는 방에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해낸 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과정에서 깨달은 바들을 공유하고 하는, 여기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가 올려오냐면 한 50억에서 100억 원어치 정도, 100억 원 정도 매출의 데이터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트레이너들한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 저도 이 모든 것을 다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대한 다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 중에 회원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 장태수라는 분이 여기는 공개에 오를 해주셨는데 500만 원이었고 중등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육아휴직 중인데 그런 거를 하고 계시죠. 네, 메가 스터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메가 스터디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시간이 없었어요. 강의 플랫폼을 유튜브로 선택하고 랜딩 페이지 강의를 적용해서, 랜딩 페이지 강의가 또 있거든요. 랜딩 페이지 강의를 적용해서 콘텐츠와 판매 구조를 연결하고, 처음 런칭하자마자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던 그 시작에서 이제 팔리는 구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장태수 님이 제가 보고, 저는 이거를 좀 스터디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실제 지금 오늘 상황, 여러분들 나간 과제들을 수행한 사람은 녹색으로 나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진도 완료를 안 하고 썸급, 원급, 이런 과제들을 안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 구조가 있어요. 요런 것들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 앱까지 개발하고 싶어요. 이런 회원에 대한 관리 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채널을 수익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수익화가 달성이 되고요. 저희가 회원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까지도 계세요. 70대가 넘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20대 언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10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대는 없고 20대부터 70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30, 40대 여성분들과 20, 30대 남자들이에요. 근데 저희 가장 높은 게 30대 남성분 비율이 무려 28.9%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직도 많고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제대로 된 수업이 아니라면 이분들은 금방 그만두고 전투 욕구도 있는 나이 또래입니다. 이런 고객층들이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는, 저희가 만족도 설문을 자주 해요.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찾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회원분들이 이거 설문요 그만하면 안 돼요. 저 이미 만족이에요. 만족. 그런 상황일 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비즈니스 PT가 대기가 지금 1000명이 넘고 그런지 아마 지금 과정들을 보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오늘 이 비즈니스 PT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PT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그런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 PT에 도전해서 내가 수익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평균 한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드나요? 평균적으로는 한 2,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균치를 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대기하시면 무료 강의를 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